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진로진학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장 양찬우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원석과 같은 인재를 찾아서 보석으로 다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해 3월 1일자로 입학처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인재발굴처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와 맞추어서 논술을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서 좀 더 다면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해서 선발하는 방향으로 여러 전형들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저번 주 이제 저희 진로진학 콘서트를 개최를 했었는데 면접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오늘은 이제 면접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홍보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보여드린 짧은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고요. 바로 전형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자신에 맞는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점수차로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전형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으시고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전형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인재상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척하는 지성, 정의로운 리더, 창조적 인재, 지혜로운 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력을 갖춘 학생입니다. 먼저 입학 전형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의 경우 첫 번째로 올해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40명 정도를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는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49명 정도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는 2,612명 정도의 학생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616명에서 460명으로 한 2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995명에서 612명으로 상당 부분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의 경우에 작년에는 수능 점수 한 90%, 그 다음에 학생부에 10%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은 더 이상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고요. 수시에서만 선발하게 됩니다. 자, 입학 전형을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보시면 수시에서 85%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정시에서 한 15% 정도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25%, 수시에서 75% 정도 되는데요. 수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형별로 보시면 크게 3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일반 전형에서 1207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고 고교추천 1, 고교추천 2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400명 그리고 1100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인등 특별 전형에서 30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실기 위주는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 인재, 국제 인재, 체육 인재 이렇게 나눠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특기자 전형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계열별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일반 전형에는 612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전형을 보시면 일반 전형,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는 하나의 전형처럼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형마다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세 개의 전형 중에 학생들은 하나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교 추천 1과 고교 추천 2는 서로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름에서 보시듯이 고교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고교 추천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처럼 학교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 추천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4명의 학생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고교 추천 1과 고교 추천 2에 3학년 재접수의 4%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학년 학생이 200명인 학교는 8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300명인 학교는 12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추천 1과 고교 추천 2에 숫자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결정해서 나름대로 나눠서 추천하면 되고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도 구분 없이 학생 수만 맞춰서 추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전형이 일반 전형,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기획인증 특별 전형은 아까 305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 191명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인증 특별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은 사회공헌자 1, 2,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이 있고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있습니다. 기획인증 특별 전형의 305명의 학생 중에서 114명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특기자 전형은 전형의 특성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기획인증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사회 배려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특성화 고졸 재직자 이렇게 3개의 전형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시 모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 일정을 보시면 전형 일정은 크게 수능 시험을 전후로 해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9월 중에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해서 서류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서류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1차 합격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이제 2단계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 순서를 보시면 고교추천 1과 특기자 전형의 면접이 수능시험 전에 이루어지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험 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고교추천 2와 기균 면접, 일반 전형 면접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수능에 대한 부담감 측면에서 고교추천 2과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없고요. 고교추천 1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수능시험 전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낮거나 없는 것 위주로, 그 다음에 수능시험 이후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은 전형들 위주로 면접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이후에는 고교추천 2와 일반 전형과 같이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물론 일반 전형이 가장 높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중에 최종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있을 예정이고요. 12월 말에는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을 살펴보시면 인문계의 경우에는 자연계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가와 나 모두 되고요. 그 다음에 사탐, 과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어떤 전형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에서는 2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에서 2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과목의 수능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인문계에서 교차 지원할 수 없고요. 먼저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지원 자격을 보시면 나눠드린 책자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특이사항만 잠깐 보시면요. 졸업 연도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 가능합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이용해서 5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면접이 30% 반영이 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70%를 그대로 가져와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후에도 약간 좀 더 자세히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 전형 면접 같은 경우에 일단 제시문 숙독의 시간이 한 30분 정도 주어지고요. 근데 이 30분은 최대한으로 주어지는 시간이고 약간 축소될 수도 있고요. 30분 내외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크게 면접은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모든 전형에서 첫 번째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이나 융합형 인재 전형 면접이 있었는데요. 그런 종류의 면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음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문제가 몇 문제 주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은 제시문 숙독 시간에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보사장에 들어와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면접 시간이 한 7분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접이 실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 면접 보사장을 옮겨서 학생부 기반 면접을 또 7분 내외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이나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한 6분 내외의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요. 1단계 그냥 다단계 면접이 아니라 한번 6분 내외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한번 그 다음에 학생부 기반 7분 각각 7분 해서 한 15분 내외 전체적으로 보면 15분 내외의 면접을 치를 것 같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면접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기반에서 주어지는 제시문이나 문제들은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대교협에서 주어지는 또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풀이식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 주어지는 이런 문장이나 제시문들도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4개의 영역의 합입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 합이 인문계, 자연계의 경우에는 각각 6, 7등급 그 다음에 의과대학은 모든 전형에서 똑같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4개의 영역의 합이 5등급입니다. 특이사항은 일반 전형은 다른 전형과 다르게 사탐 및 과탐에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과목은 평균이 아니라요. 그래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과탐의 경우에 두 과목의 평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계의 경우에는 자연계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 가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탐과 과탐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는 3등급 이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와 의과대학은 모두 4등급 이내가 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나머지 전형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어떤 학생이 더 위에 있는 그런 성적을 받았을 때 이 학생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등급, 2등급, 1등급, 사탐에서 경제하고 사회문화에서 1등급씩 받았지만, 물론 뭐 이거 평균 내도 1등급이고, 뭐 가장 좋은 성적을 취하더라도 1등급이 되지만, 규칙상 가장 좋은 성적, 1등급하고 1등급이니까 1등급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각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지리와 법과 정치에서 뭐 2등급, 1등급 받는다 하더라도 충족이 되지 않고요. 네, 자연계 같은 경우에 4개 영역 합이 7등급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 충족이 됩니다. 7등급 이내로.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1이 4등급, 물리 2가 2등급 받아서 물리 2가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2등급을 선택을 하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은 평균을 내야 되죠. 의대 같은 경우에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학생은 평균을 내더라도 충족이 되지만 두 번째 학생은 평균을 내게 되면 충족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교추천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추천 1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지원 자격은 일반 전형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일반고 종합고에서 전문계 과정 학생 과정 이수자, 그 다음에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은 제외가 되고요.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배수 내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더 이상 1단계 성적을 쓰지 않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교과 평가 방법을 보시면 1학년 교과 성적이 20% 반영이 되고요. 2학년 교과 성적이 40%가 반영이 되고요. 3학년 교과 성적이 40%가 반영이 됩니다. 언뜻 보시면 2학년과 3학년 교과 성적이 비슷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3학년은 1학기 성적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 성적이 40%가 반영이 됩니다. 고교추천 1과 같은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이 오랜 시간 실시가 되고요. 이 경우에 한 25분 내외 정도, 길게는 한 30분 정도 면접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이 한 13분 내외에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숙독 시간을 최대한 한 40분 정도 주고, 고교추천 1의 경우에는 면접은 인문계와 자연계가 약간 다릅니다. 제시문 기반이긴 하지만 인문계의 경우에 토론식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기존의 심층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론식 면접은 물론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인문계, 자연계 모두 한 학생에 소요되는 시간이 13분 정도 되는데 토론식 면접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학생이 한 조를 이뤄서 2명의 면접관, 2명 이상의 면접관과 토론식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학생당 13분을 3을 곱하면 한 39분에서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시문을 숙독하고 각각 제시문을 숙독하고 들어와서 학생들끼리의 토론식 면접이 진행되고요. 간혹 가다가 시간 배분이나 뭐 발언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로 면접관이 중간에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 13분 내의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장 추천이나 융합형 인재 전형과 같은 심층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교추천 1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3개의 영역 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3개의 영역 합이 6등급, 7등급, 인문계의 경우에는 6등급, 자연계의 경우에는 7등급. 의과대학은 이전의 경우와 같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와 같고요.
그 인문계의 경우에는 자연계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수학, 가나, 그 다음에 사탐, 과탐 다 전형이 됩니다. 한국사는 이전 일반 전형과 기준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탐과 과탐 모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과목의 평균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 예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의 경우에 충족이 되고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도 평균을 내게 되면 충족이 됩니다. 평균을 내더라도.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경우에 충족이 됩니다. 평균을 내게 되면 7등급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경우에 충족이 되고요. 그 참고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2017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는데요.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의 최종 합격자의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 왜냐하면 고교추천 1이 1단계에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3배수 정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합격권 안에 들어오느냐, 1단계 합격권 안에 들어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의 경우에 전체 평균은 1.3등급 정도 되고요. 자연계도 같습니다. 1.3등급으로. 이게 전체 평균이고 이걸 이제 모집 단위별로 평균을 내봤더니 약간의 분포는 있는데요. 모집 단위별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어떤 모집 단위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 1.1등급, 그 다음에 어떤 모집 단위는 1.6등급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1에서 1.6등급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1.1등급에서 1.5등급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참고사항이고요. 왜냐면은 이 학교장 추천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했지만 비교과가 한 10% 정도, 서류평가가 10% 정도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류평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고교추천 1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요 교과 평균 등급은 약간 상향될 것 같습니다. 고교추천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추천 2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지원 자격은 고교추천 1과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선발을 하고요.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서류 100%, 그 다음에 1에서 5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50%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 면접이 실시가 되는데 면접이 50%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고교추천 2의 면접은 일반 전형의 면접과 거의 비슷합니다. 재심은 숙독 시간 한 30분 정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심은 기반 면접이 7분 내외, 그 다음에 학생부 기반 면접이 7분 내외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재심문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들도 문제풀이식 면접은 아니고 풀이식 질문들은 아니고 문제는 아니고 재심문도 교과서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교추천 2는 수능 최저학력의 경우에는 고교추천 1보다는 조금 높고요.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보시면 3개의 영역 합인데 인문계의 경우 5등급, 그 다음에 자연계의 경우 6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은 다른 전형들 모두 4개의 영역 합이 5등급입니다. 이 경우에도 탐구 영역은 사탐과 과탐 모두 두 과목 평균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인문계는 3등급 이내, 그 다음에 자연계와 의과대학은 4등급 이내로 다른 전형들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의 전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면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크게 학생부 기반 면접과 재심문 기반 면접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심문 기반 면접 중에서 신층 면접은 그 이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융합형 인재 전형과 같은 전형들에서 치러진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론식 면접, 토론 면접이 있는데 토론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 추천 1회 인문계에서만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 토론 면접을 통해서는 논리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또는 인성 등 여러 가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 추천 1 경우에 1단계에서 면접의 경우에 면접 1단계에서 재시문 면접이 주어지지 않고요. 학생부 기반 면접이 주어지는데 이유는 전체적으로 면접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토론식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40분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한 학생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13분 정도 되더라도 한 학생이 40분 정도 토론식 면접을 하고 나면 조금 지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부 기반 면접을 치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부 기반 면접을 먼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재시문 기반 면접이 실시가 되는데 인문계의 경우 토론식 면접, 그 다음에 자연계의 경우 심층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고교추천 2와 일반 전형은 모두 전형 면접 방식이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1단계에서는 재시문 기반 면접, 면접 2단계에서는 학생부 기반 면접.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는 재시문 숙독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를 기반해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재시문 숙독 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획있는 특별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있는 특별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기획있는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공헌자 1, 그 다음에 사회공헌자 2,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글씨가 보시면 올해 추가된 지원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그 다음에 사회배려자. 사회배려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 중에서 고등학교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추천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이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획있는 특별전형의 전형 요소는 고교 추천 2와 거의 흡사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이용해서 3배수 내지 5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50%, 그 다음에 면접 50%를 반영하는데 고교 추천 2와는 다르게 이 경우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분 내외의 학생부 기반 면접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고교 추천 2와 거의 같습니다. 보시면 3개 영역 합인데 인문계, 자연계의 경우 5등급, 6등급, 각각 5등급, 6등급이 되고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 농어촌 학생의 경우 4개 영역 합이 5등급입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2개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요. 고교 추천 1과 2의 경우에는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추천서는 물론 선생님이 써주시니까 학생들은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기획있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3가지 추천서를 제출을 하고 지원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학생이 수능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수능 성적이 좋고 그렇지만 정시에 지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능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인데 비교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그 앞에 3개의 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의 경우에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가 굉장히 좋아야지 하지만 2단계를 통과하고 나서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걸려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2단계 통과 후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사실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 될 것 같고요. 이 학생의 경우에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비교과도 상당히 좋은데 수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입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고교추천 1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교추천 1은 1단계에서 학교 성적, 그러니까 그 내신 성적만 가지고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3배수 안에 들 확률이 높고요. 3배수 안에 들게 되면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학생들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물론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 이후에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면접 과정에서 학생부나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단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교과 성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수능도 아까 고교추천 1보다는 조금 좋고 그렇지만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보다 조금 떨어지는 학생인데 비교과도 상당히 좋고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교추천 2를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교추천 2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고교추천 1보다는 조금 높지만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낮고요. 1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서류를 평가해서 5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교추천 2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형별로 한꺼번에 보시면 이런 삼각형들이 그려져 있고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을 포함하는 학생, 물론 이제 이 삼각형 밖에 있는 삼각형을 꽉 채운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2014년도 논술 지원자 중에서 2018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16,000명에서 18,000명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 보통 한 논술에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올해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킨 학생이 16,000명에서 18,000명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됐는데 이게 딱 숫자가 하나가 안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올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예를 들어 상대평가에서 1등급 하던 학생이 물론 그 학생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바뀌더라도 90점을 넘길 테니까 보통 평균을 보면 한 1년에 보통 매년 한 8% 정도 학생이 영어 성적이 한 90점을 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상대평가에서 1등급을 한 학생은 물론 절대평가에서도 1등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에서 2등급을 하는 학생도 11% 안에 드는 학생도 경우에 따라서는 1등급을 할 수도 있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3등급까지가 1등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개의 경우를 모두 계산을 해봤는데요. 숫자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이 우수한 학생들이 영어도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는 많이 차이 안 나고요. 그래서 한 16,000명에서 18,000명 정도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고 교과 평균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3.1등급에서 3.6등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등급은 그러니까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3.6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수생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술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그 서류 평가를 하게 되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가 없이 비교과도 약간 좀 반영이 되지만 주로 논술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 교과 평균 등급보다는 좀 상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상자는 한 16,000명에서 18,000명 정도 나오지만 이거를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이거보다 조금 적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 추천 1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14년도 학교장 추천하고 융합형 인재 전형 이 두 전형 중에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고교 추천 1 같은 경우에 400명을 선발하는데 400명이 3배수면 1200명이 되니까 이 학생들을 모집 단위별로 3배수를 선발을 해봤더니 모집 단위별로 좀 밑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 교과 평균 등급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집 단위는 1.04에서 1.3까지 1.3등급까지 되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1.01에서 1.33 등급까지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 추천 2는 뭐 사실 학교에서 4% 이내에 드는 학생들, 보통 뭐 학교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고3 재적인원의 한 4% 이내 학생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고교 추천 1로 추천한 학생들, 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 이로 빼고 나면 고교 추천 2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7기 위주 전형이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국제인재, 과학인재, 체육인재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뭐 굳이 그걸 3개로 나눠서 선발하지 않고 하나의 전형을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문계, 자연계, 체육교육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나눠드린 책자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특이사항을 보시면 졸업연도 제한은 없고요.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 전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시면 인문계, 자연계 모두 물론 사이버국방학과는 좀 다른데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5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50%, 그 다음에 면접 50%를 적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면접은 보통 우리말로, 그러니까 한국 우리말로 진행이 되고 국제학부만 좀 다릅니다. 국제학부는 영어 심층 면접이 실시가 되고 영어 에세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국방학과의 경우에는 군 면접과 체력 검정이 있어서 1단계는 같습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로 3.5배수 내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60%, 그 다음에 군 면접과 체력 검정이 20% 반영이 되고요. 면접 20% 반영이 됩니다. 체육교육과도 약간 다른데요. 보시면 서류 100% 1단계에서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 면접 30%가 반영이 됩니다. 네, 특기자 전형 면접은 뭐 기존의 특기자 전형 면접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숙독 시간이 30분 내외에 주어질 예정이고요. 시간은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제시문 기반 및 학생부 기반인데 제시문 기반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외의 제시문 및 학생부 기반 또는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출해야 되는 것이 활동증빙서류 목록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사항으로는 활동증빙서류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증빙서류 같은 경우에는 국내고 출신자는 A4 용지 한 3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요. 해외고나 아니면 검정고시 출신자는 A4 용지 한 8페이지 정도. 네.
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나 검정고시 출신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학년도 데이터인데요. 2017학년도 데이터의 그 국제인재 와 과학인재의 교과 평균 등급을 보시면 국제인재 같은 경우에 전체는 한 3.3등급 정도 되고요. 모집 단위별로 평균을 내면 한 2.5등급에서 4.2등급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연계는 이거보다 좀 낮은데요. 전체 평균은 한 4.1등급이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로는 1.5등급에서 6등급까지 가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612명을 선발하는데 이 알파라는 숫자는 수시에서 모집을 했는데 수시에서 등록하지 않은 인원을 정시에서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612명 플러스 알파가 모집 인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이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적성 및 인성 면접이 실시가 되고 물론 제2외국어하고 한문은 탐구 영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형 일정을 보시면 수능이 치러진 다음에 12월 말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고려대학교는 나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 사이버국방학과와 같은 그러한 모집 단위에서는 실기고사가 실시가 되고 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적성 및 인성 면접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말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최종 합격자 등록 및 미등록 증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은 꽤 다양한데요. 보시면 인문계,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는 이게 교차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계는 교차 지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조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어, 영어, 사탐, 과탐, 여기서 두 과목, 그 다음에 한국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호대학과 컴퓨터학과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방법, 이 지정 영역을 이용해서 50%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 나머지 두 줄에 나오는 이 방법,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또는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50% 선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 자격은 사이버국방학과는 그 나눠드린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사이버국방학과는 좀 특이한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졸업과 함께 장교로 임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6세 이상, 23세 이하인 자, 그 다음에 수학 가 1등급 또는 과탐 두 과목이죠. 두 과목 1등급 이내 이런 학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인문계 자연계는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사이버국방학과는 아까 수시와 마찬가지로 실기와 면접이 20%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능 70%, 실기 30%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반영 방법을 보시면 여기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인문계,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간호대학, 컴퓨터학과 아까 50%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200점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고요. 수학, 가나는 200점, 사탐, 과탐은 160점. 이거를 이제 비중으로 보시면 국어와 수학은 35.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은 28.6% 이렇게 됩니다. 영어에는 마이너스가 있고 한국사에는 이게 플러스 사인이 있는데 영어는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평가로 이제 영어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등급별로 가산점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연계 간호대학 컴퓨터학과 50%, 아래 50%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어 200점, 수학 240점, 그 다음에 수학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과탐이 200점 이런 식으로 아래 비중을 보시면 국어하고 과탐이 31.3%가 되고 수학이 좀 높아서 37.5%를 다 더하면 1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는 감점, 한국사는 가산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도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어 영역 등급별 아까 감점이라고 했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감점이 없고요. 2등급의 경우에 1점이 감점이 되고 3등급의 경우에 3점, 그 다음에 4등급은 5점 이런 식으로 감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와 자연계가 좀 다른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10점까지는 3등급까지는 만점을 줍니다. 만점이 10점이고요. 그래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4등급부터 9.8, 9.6, 9.4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모집단위하고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 학부들은 4등급까지 만점이 되고요. 10점 만점이 되고 5등급부터 9.8, 9.6, 9.4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전형 안내를 이제 다 했는데 그러면 전형을 통해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이 왜 고려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지만 그럼 그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선택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대학생활을 하고 물론 대학생활 4년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장학제도인데요.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 고려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장학금이 지원이 되는데 국가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성적 우수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이 있고요. 교내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 정의, 진리장학금이 있습니다. 특히 교내장학금은 성적 우수장학금을 없애고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교외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장학재단이나 사설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이걸 다 합치면 한 580억 정도 한 600억 가까이 되는 장학금이 매년 학생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교내장학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유장학금은 학생 자치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활동 또는 봉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고요. 정의장학금, 필요기반 장학금이라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반 장학금으로 진리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어떤 연구 프로젝트나 아니면 교육 프로젝트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 그걸 신청해서 지원하는 그런 종류의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장학금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제도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시면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복수전공이 있는데 크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차이가 나는 것이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이상의 기간을 더 소요해서 전공을 해야 되는 경우고 이중전공이나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은 4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공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경우는 필수고요. 그래서 이중전공을 한 학생의 학위를 받게 되면 이런 졸업장을 받게 되는 보시면 두 개의 전공이 나란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네, 복수전공은 좀 다릅니다. 복수전공은 한 학기 이상을 더 해야 되는데 반면에 졸업장에 학위가 두 개가 나갑니다. 두 장의 졸업장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융합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학과가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내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금융공학 같은 경우에 통계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수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이런 학과들이 모여서 금융공학이라는 거를 이라는 융합전공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은 또 제2전공에서 이런 융합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행정 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세종 캠퍼스는 그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아서 서울로부터 한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세종 캠퍼스까지 가는데. 그래서 뭐 기차나 버스나 그 기차역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세종 캠퍼스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총 시간이 한 1시간 20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보시면 세종 캠퍼스 이제 전경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건물이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는 한 2,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서 원하는 신입생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와 연계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소속 변경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학년을 마친 학생이 3학년, 4학년은 서울 캠퍼스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 30명 정도의 학생이 이 소속 변경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도 세종 캠퍼스로 입학한 학생이 제2 전공은 서울 캠퍼스에 있는 전공을 선택해서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 캠퍼스에는 한 29개의 학과와 전공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빅데이터 전공하고 사이버 보안 전공,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전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기 있는 전공이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1,425명 정도를 선발하는데요. 수시에서 60%의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40%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예, 보시면 학생부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학생부 위주에는 일반 전형,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기획인등 특별 전형 이런 종류가 있고요. 실기 위주에는 미래인재 전형, 특별 전형 등이 있습니다. 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몇 가지만 보시면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업 능력고사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만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반면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시는 국제 스포츠 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모두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국제 스포츠 학부의 경우에는 수능 70%, 실기 70%를 이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인재발굴처 홈페이지가 있는데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특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관해서 면접은 저희가 모의 면접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도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도움을 위해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자주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서도 있고요. 아까 지금 그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틀어드렸는데 학과별로 학과를 소개하는 동영상들이 저희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